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윤석열의 2,000명, 윤석열의 의대정원 2,000명 유지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또 윤석열이 의료계를 돈만 밝히는 기득권 집단, 돈만 밝히는 이 카르텔 집단, 그리고 의대생과 전공의를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악마하고 의료계 전체를 악마하는 경우에 그 참사가 벌써 의대정원 2,000명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진행된 그 이상한 정책은 벌써부터 동력을 잃고 있었죠. 그래서 총선이 끝났어요. 제가 며칠 동안 이 의료국정농단에 대해서 영상을 안 찍은 것이 첫 번째는 고고TV가 정치평론을 하는 관계로 총선에 매진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의료계 내부가 지금 내부 갈등, 분열에 좀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돼서 안 찍었는데요. 그 의료계가 지금 의사들이 몇만 명입니까? 14만 명입니까? 몇만 명입니까? 확실히 모르는데요. 그들은 너무 많은 소단체를 갖고 있죠. 전공의 단체, 교수 단체, 의사 단체, 이런 거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또 간호사 단체도 있고, 또 의사 간호사를 갖다가 지원하는 특수 마사지, 재활치료사들, 또는 방사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의료국정농단 2,000명 유지는 끝났어요. 이거 진행 못합니다. 특징적으로 12월 9일까지도 그 박민수라네, 또 노규용이라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의대정원과 의료개혁은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지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비난만 받게 됐죠. 그래서 이 의료정원을 갖다가 1년 유예하겠다고 지들이 복지부 장관이란 놈이나 또 차관이란 놈이나 또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대통령실은 절대 2,000명을 건드릴 수 없다. 1년 유예 안 한다. 그러다 선거에 진 가장 큰 패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끝났죠. 그죠? 누구나 그 윤석열의 의료국정농단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어디 또 의사를 갖다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저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고 기득권으로서 윤석열을 반대하던 프레임을 시켰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총선 전에 주로 보면은 그 이면택이 의사협회장 그런 친구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을 찍겠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주영이라는 여의사가 한 명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의료개혁을 저지를 하고 또 의사의 편을 들죠. 이번 그 총선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애들이 192석, 야권이 192석을 가져가고 국힘 쪽에서 108석, 108번뇌가 또 탄생했죠. 그런데 전체적인 국힘을 찍은 국민과 야권을 찍은 국민을 보니까 45%가 국힘을 찍었어요. 45%가. 근데 소선거구제 때문에 아주 형편없이 참패했는데, 그래서 45%의 국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긴 할 수 없다. 아무리 밉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말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료계, 제가 언론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의료계들은 윤석열을 심판하겠다. 또 개신당을 찍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의료계 8, 90%가 보수 집단이죠. 그죠? 그들이 그대로 윤석열을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의 국힘을 찍었죠. 왜 그랬을까요? 국힘에 아직도 기대를 한다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김윤희라는 놈이 오늘 비례대표로 들어갔고,
또 민주당 이재명 당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문재인 시대도 400~500명의 의대 정원을 추진하다가 물러났고, 또 이재명이라는 애가 말을 갖다가 여반장처럼 요랬다 저랬다 어제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르고 인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앞으로 이재명 저놈은 국가와 국민과 의료계를 갖다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지 이익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놈이에요. 그러니 그런 거를 국민이 45%가 눈치를 채고 의료계 대부분도 총선 후에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죠? 거기서 중심이 된 게 총선 전에 한 보름 전부터 안철수가 백방으로 뛰었죠. 그죠? 의료계 대표들도 만나고 서울대 대표들도 만나고 서울대 비대위원도 만나고 환우들도 만나고.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철수가 차기 대권 주자로 재부상하는 단계죠. 그리고 안철수의 일성이 뭡니까? 나는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의료 갈등이 문제고 의료 갈등부터 해결해야 되고 또 의정 갈등을 우선 해결해야 되고, 또 의대 정원은 1년 유예하고, 그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편파를, 보수주의자지만은 어떤 특정인의 특정 정치인을 존경하거나 미는 사람 아니에요. 공정과 상식이 그래도 합리적인 이성이 가진 사람이 국힘에서 그래도 몇 명이 있죠.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윤상현도 있고, 그죠? 그들이 이번에 재부상했죠. 다 진다. 좌파의 압력과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윤석열의 심판을 비켜나서 다 당선됐죠.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죠. 안철수하고 나경원은. 그들이 총선 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의료계획이라는 미명하에 2,000명 유지를 갖다가 유지하지 말라. 캡을 튀워라.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자. 이랬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 지형은 이제부터 변하는 거죠. 윤석열은 완벽한 식물 정권에 들어갑니다. 윤석열이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0일, 11일, 12일 오늘까지도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면서 윤석열과 한동훈 그 밑에 중대본 차관, 장관, 또 국장 이런 놈들이 민방위복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민방위복을 왜 노란 거에서 푸른 거로 바꿨냐? 그 국고가 얼마나 드는데 그것도 몇십억 들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의대 정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럼 윤석열이 이제 식물 정권에 들어가고 윤석열이가 패퇴함으로써 의료 정책도 이거도 2,000명 유지가 유명무실하게 됐고, 이젠 윤석열이 진행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총선을 관통한 의료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2030을 잘못 건드렸죠. 그 다음에 그 의대 교수들이 세상에 사표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잘못 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패퇴드리는 건데, 여기서 의료계가 이면택 같은 경우가 이제 비대위가 교수들하고 짱을 틀어가지고 전공의 학생들을 구워 삶아서 대화를 하게, 윤석열을 만나게 했고, 그들을 갖다가 강의실로 돌아가고 전공의를 복귀하려고 한다.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윤석열이 안 바뀌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면택 같은 경우가 내 비대위까지 맡겠다. 그 의협에 대한 비대위였죠. 의협 회장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 의협 회장이 이면택이를 저는 어떤 개인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비대위는 의협이 당선되자마자, 의협 회장이 당선되자마자 비대위는 해체되는데 또 4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간극이 일어나는 거죠. 교수들은 전공의를 설득하고 전공회하고 의협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게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가 지금 현재 이거는 완전히 정치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안철수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고 1년 유예하려고 그러고 2,000명 정원화 제거하려고 그러고 점진적으로 하자 그러고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고 이러고 있었죠. 안철수 말대로 될 거예요. 지금
차기 대권 주자를 논하기 전에 여권의 지형은 앞으로 변하고 국정 운영 방향은 국민의 민심이나 여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번에 총선에 실패한 게 뭐예요? 2030. 2030한테 4050한테는 완전히 그 배반을 당했고 2030한테도 표를 못 얻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은 보수적인 가치 갖고 있어서 그들이 윤석열 쪽에 국힘 쪽에 어느 지역에 지지를 해줬는데, 그렇죠? 그 2030 애들이 그 의대생이나 전공의 애들이 그거를 윤석열 국힘 지지자들한테 표를 찍은 게 좋아서 찍었겠어요? 기대를 좀 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애초에 문재인 5년 동안 400명, 500명 정원하다가 숨어버렸고, 윤석열은 가격하게 나오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그러는데 너무 의석을 못 얻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싸울 게 누구냐면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또 여권에 어느 정도 비윤이고 어느 정도 윤석열의 거리를 뒀던 정치인들이 다 당선됐죠. 그들이 의료계를 대변할 것인데 민주당 애들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재명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누구한테 모아줘야 되느냐? 안철수한테 모아주고 그 친윤화된 국회의원들한테 믿어주면 안 돼요. 다시 윤석열을 살려가지고 한동훈을 다시 들이고 또 어디 정원을 추진할지 모르니 비윤화된 합리적인 보수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나 김태호나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료계가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세요. 전공의들은 무슨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또 의사들도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6번, 7번씩 압박을 하고 어떻게든 그냥 구속시키려고 해도 하나도 미동을 하지 않죠. 그게 양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양심을 건드리면 누구나 반항하는 거죠. 정화하는 거죠. 그리고 전공이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뭐 2달 동안 한 게 뭡니까? 윤석열이가. 야, 너희들 안 돌아오면은 의사면허 박탈할 거야. 박탈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전공의들 지금 안 들어가. 그냥 남아가지고 위급한 환자들 돌보고 있어 윤석열한테 찬성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총선 전부터 마지막 압박이라고 의대생들 의대에 개강을 하고 이거 5월달까지 말이지 수업을 안 하면 말이지 전부 유급된다. 그 유급을 가가하고 의대생들은 다 휴학계를 냈는데 그걸 갖다가 휴학계를 못 받아. 그죠? 휴학계 안 받아줘. 군에 간다 그러는데 군에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개강을 하더라도 자꾸 이탈하고 있죠. 이게 민심이었어요, 요번에. 그러니 의료계에서도 뭐 전 비대위원장이 뭐 주소라든가 뭐 비대위원장들이 하는 소리가 총선에 윤석열 심판은 예정돼 있었다. 그게 의료계를 건드려서 그렇다. 그것도 일부분 있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윤석열 2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은 심판받게 돼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죠. 허공에다 계속 소리쳤죠. 근데 허공이 까마귀가 날아다니듯이 기분 나쁘게 소리쳤죠. 또 허공에 소리친 게 그게 벼락과 벼락과 번개같이 쳤다는 거죠.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어디서 안 들어와요. 전공에 안 들어와요. 윤석열이가 의대 정원을 위해서 현재까지 쓴 게 5천억, 6천억이고 계속 뭐 10조, 14조를 투입한다, 몇 조를 투입한다. 그 돈이면은 의대 정원 안 해도 다 시스템을 복구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선의 윤석열이가 완패가 아니라 이건 참사예요, 참사.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보수 입장에서는 참사인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쟁이 되면 안 돼요. 논쟁이 되면 안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도 꼭 누가 시켰는지 모르는 2,000명 유지 5만 대다 2,000을 부르고 다녔죠. 그죠? 젊네? 그럼 걔도 이제 반성하겠죠. 쑥과 마늘을 더 먹든지 말든지 아니면 뭐 또 이러든지. 그죠? 그러면은 힘을 모아갈 때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서 3년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현재 야권에서 대권 못 가져갑니다.
야권의 이 여권에서 안철수나 오세훈 등등이 대권에 가져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국힘에 합리적인 보수, 이성적인 보수, 비윤화된 보수의 정치인들에게 힘을 모아주기를 저는 의료계에 바랍니다. 제가 의사분들보다 저는 박사 출신도 아닙니다. 의사분들보다 의료계를 잘하겠습니까?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질서와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윤석열이가 이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의료 악마를 시켰고 파괴, 붕괴가 들어갔어요. 벌써. 그걸 막을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놈이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그걸 막을 사람은 시민의 집합된 함성과 그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행히 국힘에서 나경원도 살아남았고 안철수도 살아남았고 윤상현도 살아남았고 그렇습니다. 힘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기 바래요. 의료계에서는. 그 백가장명식으로 하면 안 돼요. 투쟁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